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1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치수 유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치수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모양을 여러분이 스타일에 맞추어서 하나의 스타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명령어들 중에서도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글자를 쓰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글자를 쓰기 전에 스타일을 이용해서 원하는 글씨체를 지정하셔야 됐고요. 그리고 M라인을 그리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ML 스타일을 이용해서 자, 먼저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찬가지 치수를 넣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드셔야 돼요. 유형을. 그게 바로 dim 스타일입니다. 자, 명령어로는 ddim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도구 단추로는요. 디멘션 옆에 보면 조그만 삼각형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바로 디멘션 스타일의 창이 나타납니다. 자, 화살표를 클릭했더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 수준이 디멘션 스타일이라고 해서 자, 지금 현재 커런트 디멘션 스타일은 ISO 25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입니다. 자, 지금 옆에 보면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자, ISO 25라는 스타일은 어떻게 생겼다라는 미리 보기 기능이 있지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새로이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시면요. New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New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요 상자처럼 New Style Name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정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A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요. 진행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디멘션 스타일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 디멘션 스타일의 이름은 A다라고 뜹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얘는 라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멘션 라인에 관련된 것들이 이 창 안에 묶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익스텐션 라인에 관련된 것들이 이 창 안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디멘션 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치수 기입이 대략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생겼죠? 여기 뭐 1, 2, 3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자, 디멘션 라인이라는 것은 요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선. 그러면 이 선의 색상을 바꾼다거나 이 선의 라인 타입을 바꾼다거나 또는 이 선의 라인의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선의 색상을 내가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익스텐션 라인이라는 것은 양 옆에 있는 이 선을 우리는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대한 스타일, 뭐 컬러를 바꾼다거나 라인 타입을 바꾸는데 자, 얘는 선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 투로 나뉘어지는 거고요. 라인의 두께를 따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를 볼게요. 치수선에 관련된 것 중에서 색상을 바꾸고 라인 타입을 바꾸고 라인의 두께 값을 지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베이스라인이라는 치수기 기억나세요? 치수 보조선을 경계로 자, 여기서부터 얼마이고 또 얘를 기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이고 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이다 라는 이 베이스라인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이거 연습했을 때 요 치수선과 요 치수선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았잖아요. 이 간격을 넓혀주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수치값을 크게 주셔야지만 사이사이 떨어진 간격값이 그만큼 더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SD1, SD2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치수선을 제거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쪽이 첫 번째다라고 하면 여기가 없어져서 한쪽에만 이렇게 치수선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비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다 체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세컨드 요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수 기입을 할 때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하고 자, 두 번째 여기를 클릭했다 그러시면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2가 되는 겁니다. 자, 치수선을 제거할 때 쓰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도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제거. 이게 첫 번째라면 이게 없어지는 거고요. 자, 얘에다 체크하게 되면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extend라는 것은 치수 요 라인이요. 치수 보조 라인을 더 연장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offset이라는 부분은 요 부분은요. 객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다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거의 객체와 치수 보조선 사이 간격이 거의 붙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수치값이 0.625, 1도 안 되는 수치값이기 때문에 붙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확대하면 여기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객체에서부터 요만큼 떨어뜨려서 치수를 넣고자 한다. 떨어진 간격을 좀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다 수치값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평면도에서 많이 체크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평면도에 치수 기입을 할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옆에 있는 탭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제는 화살표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자, first, second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로 화살표의 모양을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leader라는 것은 지시선을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쓰는 거고요. arrow size라는 것은 이 화살표의 크기를 따로 조절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크기라든가 이거는 그대로인데 화살표만 좀 더 키운다거나 또는 좀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실 때 쓰는 부분이고요. 센터 마크라는 것은 우리가 원에서 치수 기입을 이렇게 넣게 되면요.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되거든요. 이럴 때 얘를 없애고 싶다 그러시면 none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십자가를 좀 더 길게 그리고 싶다 그러시면 마크나 라인에 가셔서 이 수치값을 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imension break라는 break size라는 것은 우리 각도 기입할 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이 각도 기입할 때 이 부분을 끊어줬던 거 기억나죠? 자, 그거에 대한 수치입니다. 수치값을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끊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rc length라는 것은 우리 아크가 이렇게 있을 때 아크의 이렇게 길이를 재줬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아크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1, 2, 3이라고 수치가 들어갔잖아요. 자, 지금 얘가 바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는 옆에 붙은 상태고요. 만약에 abov로 체크하게 되면 이 심볼 기호가 위로 올라가고요. none으로 하게 되면 이 심볼 기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90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이나 이거 했을 때 이렇게 꺾여졌던 각 있었죠. 이렇게 꺾여서 치수 기입하는 거. 이 꺾여지는 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1.5라는 것은 우리가 치수 기입을 했을 때 여기 꺾는 선 이거 기억나시죠? 요거 하실 때 이 부분의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수 기입했었던 거잖아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 번씩 다 치수 기입을 넣었던 부분들이라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면 다시 우리 23회부터 치수 기입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옆에 탭에는요. 텍스트라고 있죠. 자, 이 텍스트 탭에는요. 글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글자 스타일을 바꾸실 수 있고요. 글자체를 바꾸실 수가 있고 또는 컬러를 줄 수도 있고요. 또는요. 요 텍스트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서 요 안에 색깔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필 컬러 하시면. 자, 텍스트의 크기, 글자 크기만 우리 아까 어로 사이즈라는 것은 글자의 화살표의 크기를 따로 조절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텍스트 크기는 다른 건 그대로인데 글자 크기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나중에 PT에 가시면
여기는 스케일 값으로 조정할 거기 때문에 굳이 글자 크기라든가 화살표 크기를 따로 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체크하시게 되면 자, 텍스트 안에 이 텍스트가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요.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vertical above 이것은 글자를 치수선 위로 올리겠다 할 때 쓰는 거고요. 센터는 글자의 위치를 중심에다 맞추겠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기본 설정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 얼라이먼트라는 부분에 얘는 체크를 ISO 스탠다드로 해주셔야지만 다른 거는 그대로이고 원이 이렇게 꺾여지는 모양으로 치수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꺾여지는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ISO 스탠다드로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체크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는 시험에서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fit는요. 우선 중요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스케일 값. 스케일 값을 제대로 조절하셔야지만 화살표 크기라든가 글자 크기가 제대로 보이죠? 자, 이 스케일이라는 것은 치수 기입에 대한 전체적인 스케일이에요. 문자와 화살표와 모든 것 그대로. 그래서 스케일로 조절하면 될 것을 굳이 글자 크기 따로, 화살표 크기 따로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치수 보조선 사이에 치수선을 그린다 이 소리거든요. 이것은 요 선을 얘기합니다. 화살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까지 치수선이 그려져 있죠. 자동적으로. 이럴 때는 이 원의 중심이 여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체크를 하시면 이 선이 생기는 거고 체크를 안 하시면 이 선이 생기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간단히 말로 설명을 드리면 치수 문자 사이 공간이 너무 좁으면요. 자동 밖으로 문자가 이렇게 빠집니다. 여러분 아마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거를 제일 먼저 밖으로 뺄지 우선순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베스트 핏으로 두시는 게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밖으로 빼주는 거니까 그냥 얘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로우에다가 체크를 하시게 되면 항상 1차적으로는 화살표를 뺀다는 소리고요. 텍스트에다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텍스트를 밖으로 빼겠다는 소리예요. 자, 또는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자, 보이죠? 보시면 치수 보조선 사이에 텍스트를 항상 유지한대죠.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이 사이 간격이 좁다 하여도 문자를 강제적으로 이 안에 넣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아무리 좁아도. 겹쳐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난 꼭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치수 보조선을 통해서 치수 보조선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문자가 밖으로 빠졌을 때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느냐 안 만들어 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것도 그다지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니치 단위 변경하는 부분을 볼게요. 자, 유니치 포맷이라고 해서 뭐 지금은 10진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단위를 바꿔주고자 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정밀도라고 해서 소수점 자리 제어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얘는 1, 1이고 얘는 07이어서 두째 자리 맞는데 얘는 16.6으로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밑에 보면 제로를 우리가 제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 자리에 소수점 이하 자리에 마지막 자리에 0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만약에 체크하지 않게 되면요 60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도에 관련된 부분은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각도에 관련된 것은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난 소수점 자리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정밀도를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제로, 0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제어하겠다 그러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소수점 바깥 자리의 마지막에 0인 경우에는 얘를 제거하고 쓰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 스타일 정하는 부분을 보고요. 직접 스타일을 만들어서 한번 치수 기입을 넣어 볼 건데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평면도에다가 치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치수 넣는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면 자, 오토캐드 2011 2D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오토캐드를 이제 오픈하셔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치수를 넣는 부분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몇 개만 좀 해볼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 우리는 여기 가면 라이너에 가셔서 치수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스케일도 조정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원을 그렸을 경우에 이 원의 뭐가? 자, 이 원의 반지름과 지름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우스와 또는 자, 여기 보면 이것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아크가 있었을 경우에 이 아크의 길이를 재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크의 랭슨. 자, 해서 길이 값을 재보도록 하고요. 자, 또 뭐가 있었죠? 자, 여기 가시면 각도도 해볼까요? 라인에 가셔서 대략적으로 라인 하나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도 기입을 하도록 합니다. 자, 각도는 이 라인에서부터 이 라인까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거 끊어줘야 되죠? 자,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끊기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끊기를 이용해서 이 아크와 이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사이 부분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맞나요? 자, 또 뭐가 있었냐면, 자, 여기에서 꺾기도 있었습니다. 꺾기. 자, 얘는 꺾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옆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타일 창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Modify 버튼 눌러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한번 우선은 얘를 가지고 수정해 볼게요. 그려놓은 게 이거니까. 자, 우선은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Fit입니다. Fit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부터 맞춰주세요. 저는 2.5라고 한번 줘볼게요. 이거 하나만 주고 OK 해서 크로스 닫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글자가 우선 제대로 보여야 되잖아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타일에 가셔서 자, 여기 있는 얘를 모디파이 버튼 눌러서 수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맨 앞에 있는 라인에 가시면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치수선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꿨고요. 뭐 라인 타입이라든가 라인의 두께를 지정할 수 있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치수선을 제거하겠다 체크하시면 첫 번째 치수선이 제거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런 거는 하실 필요는 없겠죠? 베이스 라인의 간격은 안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치수 보조선의 색상도 여러분이 바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양쪽 선에 있기 때문에 양쪽의 라인 타입을 틀리게 줄 수도 있고 라인의 두께를 다르게 줄 수도 있고요. 자, 얘를 체크하게 되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제거하는 거고 얘를 선택하게 되면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제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수치를 제가 늘려보게 되면요. 치수 보조선인 파란색이 더 길게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offset from origin 이라는 부분은 객체에서부터 이 파란색 선까지의 거리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2라고 늘리게 되면요. 좀 더 벌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우선 이 상태에서 OK 하고 크로스 닫아보면요. 자, 아까와는 틀리게 색깔이 바뀌고요. 자, 밑에 보면 점으로 찍힌 게 객체의 위치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여기 딤 스타일에 가셔서 자, 모디파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해주셔야 될 부분은 요거는 우리 평면도 작업할 때 같이 할게요. Symbol and Arrows에 가셔서 우선은 자, 화살표를 나는 다른 거로 바꾸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도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랗게 바뀌는 거고요. 화살표 크기를 더 크게 늘려줄 수도 있긴 하지만 굳이 여기서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센터 마크를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선이 있어서 그렇지만 잠깐 피트에 가서 이 체크 풀어보면 이렇게 십자 마크가 생기거든요. 자, 이 십자 마크를 넌으로 해주셔야지만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여기 보면 사이즈라는 것은 아까 끊어주는 것 사이즈인데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6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자,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끊어진 간격이 훨씬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자, 모디파이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자, 들어갑니다. 요번에는요, 여기 보면 아까 심볼 있잖아요. 그거를 어버브나 오케이에서 어버브로 하게 되면 자, 이 심볼의 기호가 위로 올라간다 라는 소리고요. 자, 만약에 나는 모디파이에 가서 넌으로 하게 되면 자, 아까 그 아크 표시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는 나중에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각도예요. 꺾이는 각도를 주는 거고 이것은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꺾어주는 거 했을 때 그 글자 크기 높이인데요. 만약에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훨씬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아크 심볼도 없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또, 모디파이 버튼 눌러서 자,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텍스트에 가셔서는 글자체를 바꾼다거나 또는 글자의 색깔을 바꾼다거나 또는 요 글자의 색깔을 넣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가 져서 색깔이 들어가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고요. 글자 크기를 따로 조절할 수 있고 얘를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자, 지금 글자가 어버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가 있지만 센터로 바꾸게 되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쪽으로 붙이겠다 그러면 글자의 위치가 움직여집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IS 스탠다드를 체크해 주셔야 반지름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꺾여져서 나온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제대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번에 피트에 가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스케일이고요. 이 선은 필요할 때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치수 보조선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았을 때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얘는요. 정밀도 소수점 자리 제어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뭐 반올림이라든가 이건 그대로 쓰시면 되고 얘를 체크를 풀게 되면 마지막 자리가 0인 것도 어떻게 표시가 되고 얘를 체크하게 되면 마지막 자리가 0인 것은 표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도 소수점 자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소수점 자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00까지 나오지만 체크하시게 되면 소수점 자리에 0은 제어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서 보시게 되면 치수를 이쁘게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평면도를 오픈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치수를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레이어에 가셔서요. 딤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딤이라는 레이어. 그리고 우리 치수 기입을 할 때는요. 뭐가 필요한가요? 중심선만 있으면 되니까 자, 딤이라는 레이어로 바꿔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프리즈 감춰주시기 바랍니다. 해치도 감추시고요. 그리고 뭔가요? 텍스트도 감추고요. 벽체도 감출게요. 문도 감추고 창문도 감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중심만 남겨놓고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에 가셔서 먼저 스타일부터 만드셔야 되잖아요.
자, 스타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름을 뉴 버튼 눌러서 이름은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진행 버튼 누르시면 자,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조절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안 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얘네들은 색깔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안 해도 딱히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레이어에다 여러분 색상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화살표는 나는 화살표가 아니라 티크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꿔줄 수가 있고요. 센터마크 넌으로 해놓고 이런 수치는 여러분이 조정하고 싶으시면 하시는 거예요. 텍스트, 자, 텍스트 색깔이라든가 또는 글씨체라든가 이런 걸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자, 나는 글씨체를 바꿀래요 라고 하시면 이 아이콘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글자체 만들어주는 이 스타일이 뜹니다. 자, 이것도 AL라고 줄게요. 오케이. 우리 좀 글씨를 이쁜 걸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알아서 조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요, 뭐로 할까요? 그냥 초코캔디로 하겠습니다. 초코캔디. 그리고 설정할 거 없죠? 크로스 닫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스탠다드가 아니라 AA로 바꾸시게 되면 글자체가 바뀌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체크 다 됐고요. 피트에 가셔서 스케일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얘가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용지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스케일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뭐 한 30 정도 주셔도 되고 40 정도 주셔도 돼요. 체크 다른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원래는 얘가 이제 10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 1000 단위에서 콤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0 단위에서 콤마가 생기셔야 되니까 맨 밑에 있는 윈도우 데스크탑을 체크하시게 되면 1000 단위에서 콤마가 생긴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대략 만들어 놓고 자,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치수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 디멘션에 가셔서 자, 라이너에 가셔서 여러분 그림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엔드에서부터 여기 엔드까지 잡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입을 하게 되면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제대로 되었습니까? 자, 보이세요? 제대로 됐는지? 자, 분명히 이름은 A인데 글씨가 너무 작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디딤 가셔서 그냥 간단하게 디딤이라고 입력해도 되니까 모디파이 버튼 눌러서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디파이 버튼 눌러서 무엇을? 피트를. 자, 저는 60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더 커지겠죠, 글자가. 자, 나는 이보다도 더 크게 줄래요 라고 하시면 더 크게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글씨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이 자체가 글씨체가 좀 작은 글씨체인지 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키워볼까요? 모디파이 버튼 눌러서 아까 얼마 줬죠? 자, 피트에 가서 100 줘볼게요. 자, 오케이 하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예,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 결과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를 좀 제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요. 자, 어느 정도 보시면 객체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객체에서부터 사이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는 전부 다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자, 얘네를 이렇게 띄우고 싶어도 얘네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그게 바로요. 디딤에 가시면 자, 우선은 여기 모디파이 버튼 누르셔서 맨 앞에 가시면 뭐가 있었나요? 라인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세요. 자, 여기에 랭스의 길이 값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화살표에서부터의 길이 값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20이라고 해서 20mm가 아니라 항상 20 곱하기 여러분이 정한 스케일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0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인가요?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해서 볼까요? 자, 오케이 해서 거리값 재볼게요. 자, 요만큼이거든요. 디스트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살표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자, 2000. 제대로 나왔나요? 아까 20 곱하기 스케일은 얼마? 100이었으니까 2000. 맞죠? 자, 만약에 나는 얘가 좀 더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modify 버튼 눌러서 자, 여기 보시면 스케일 값은 글씨 때문에 안 되니까 얘를 줄이시는 거예요. 자, 저는 15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 닫아주시게 되면 아까보다는 좀 더 짧아진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치수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연속적으로 가야 되니까 엔드 포인트만 찍으시면 되고 엔드 포인트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버티컬 부분을 해주셔야 되니까요. 다시 디멘션에 가셔서 자, 라인 가셔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이렇게 따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치수를 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가 일정하게 맞춰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하시면 자, 벽체는 살짝 뚫어볼게요. 벽체는 살짝 넣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 세부적인 치수에서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세부적인 치수에서는 여기에도 라이너 있습니다. 치수에 자, 여기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엔드에서부터 엔드까지 잡아서 이렇게 살짝만 잡아도 되죠? 맞나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살짝만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 이 부분까지 치수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치수 기입하는 부분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치수도 최대한 예쁘게 정리가 잘 되게끔 치수를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반복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D 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